투자와 생각할 내용, 각종 비용. 평생 소득이 30억 원인 경우에 주거를 제외한 금융투자는 약 10억 원까지, 기간은 30살에서 70살까지는 할 수 있다. 투자금이 적은 시기는 고정적인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방법은 좋지 않다. 20살에서 70살까지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1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은퇴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국민연금 외의 금융자산이 60살까지 현재 돈 가치로 3억 6천만 원이 준비되어야 한다. 주거 외 생활비가 월 200만 원이 필요하고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이 준비된 경우이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소득 공백기 또는 70살 이후에 별도 의료비 1억 원 수준의 준비에 쓰일 것으로 보자. 2025년 12월 행복한 금융투자. 투자와 생각할 내용, 각종 비용. 투자는 일생에 걸쳐서 할 수 있다. 다만 주로 자산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소득을 저축해서 자산을 형성한다.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30살에서 60살까지 주로 소득을 얻는다. 어떤 사람들은 주택에 큰 돈을 들이고 은퇴 후에 주택을 줄여서 노후 대책을 하기도 한다. 또 근로와 사업소득 외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기도 하고, 한 자녀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상속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큰 사람들도 있다. 평생 소득이 30억 원인 경우에 주거를 제외한 금융투자는 약 10억 원까지, 기간은 30살에서 70살까지는 할 수 있다. 은퇴 후에는 투자된 자금을 회수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투자금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투자금이 적은 시기는 고정적인 비용이 크게 들어가면 좋지 않다. 20살에서 70살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1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은퇴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국민연금 외의 금융자산이 3억 6천만 원은 필요하다. 주거 외 생활비가 월 200만 원은 필요하고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이 준비된 경우이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소득 공백기 또는 70살 이후에 별도 의료비 1억 원 수준의 준비에 쓰일 것으로 보자. 1. 의 투자와 기본 비용. 투자에 따르는 기본 비용으로는 교육과 훈련 비용, 실력 수준이 낮을 때에 발생하는 손실, 정보 비용이 있다. 교육과 훈련 비용. 투자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비용은 운영의 전반부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수익률 목표가 클수록 교육과 훈련 비용을 많이 쓴다. 일정 규모 이하의 투자를 하는 사람 2억 원 이하는 4%에서 5%의 수익률을 내기 위한 기본적이고 교과서적인 지식 수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연금의 장기간 연평균 수익률이 6.8%이고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다. 이걸로 봐도 시장 수익률 7%를 내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5% 수익률에서 단지 2%의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1억 원의 2%는 겨우 200만 원에 불과하다. 물론 교육 훈련의 성과는 20년에서 30년간 투자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력 수준이 낮은 때에 발생하는 손실. 이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은 교육과 훈련이 기본적으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하거나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자신의 실력을 막연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데에서도 발생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비용으로 1천만 원 이상을 쓴다. 정보 비용.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정보를 분석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 정보의 가공은 잘못된 정보와 불필요한 잡다한 내용을 걸러주는 작업이다. 정보의 해석은 실력과 경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2. 기본 비용과 투자 대상의 선정. 투자는 직접 비용인 세금과 수수료 등을 차감한 실질 수익률이 각각의 투자 대상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기준이다. 기본 비용은 일정 수준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수입보다 비용이 커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사례. 1년간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교육 훈련 비용, 정보 비용, 시장 모니터링 및 매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보자. 교육 훈련 비용으로 50만 원을 쓰고 정보 수집 비용으로 50만 원을 쓰고
시장 모니터링과 매매에 150시간을 쓰고 기회비용을 시간당 1만 원으로 보았다면 이 부분이 150만 원이다. 위의 비용을 합치면 250만 원이다. 이 비용은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금의 25%가 들어가고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5%가 들어가고 1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2.5%가 들어간다. 따라서 이런 비용을 들일 때 수익률을 5%쯤 기대할 수 있는 소액 투자자는 사실상 수익을 내기는 어렵게 된다.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비용을 줄이는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의 대표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종목 분석을 할 필요가 없고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줄일 수 있다. 3. 교육 훈련을 한다고 해서 성과가 반드시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인지 편향을 뜻한다. 이 그림은 더닝크루거 효과로 알려진 그래프이다. 주식 투자자는 2년 내 작은 성공 사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부를 할수록 성과가 나빠져서 10년 내지 20년 정도가 지나면 오히려 성과도 나빠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의 장기 평균 수익률이 6.8%이다. 주식 부분의 수익률은 9%는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운용하기 위해 얼마나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겠는가? 전체 주식형 펀드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보수와 경비를 제외하고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연간 약 5% 정도이다. 평균적으로 투자자들이 20년을 투자해도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것은 어렵다. 학습에도 비용이 들어간다. 제대로 된 기본적인 교육을 200시간 정도 한다면 보통 사람들의 20년 경험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실력을 넘길 수 있고 시장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개인 투자자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시장 수익률을 내는 방법이다. 개인은 투자 기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4. 성공 투자자의 비율과 금액. 중요한 것은 결국 평균 투자 기간 20년에서 30년을 해서 60살쯤에 금융자산 상위 2%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년은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사람의 수는 25% 내외이고 시장 금액 기준으로는 펀드, 기업을 포함해서 시장의 40%쯤은 시장 수익률을 넘길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내년으로 볼 때 시장 수익률을 넘긴 25% 중에서 대략 22% 이상은 운이어서 다음 해에는 90%쯤 탈락할 것이다. 시장 수익률이 장기 연평균 7%가 된다. 그런데 매해마다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것은 어렵다. 특히 지수 상승률이 50% 정도가 나올 때에 일부 종목만 오르면 그렇다. 5년 중에 한두 해 시장 수익률을 하회해도 수익률이 크면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실력을 알기 위해서는 5년 평균 수익률과 시장과의 관계에서 보면 된다. 5년 평균 수익률이 시장에 비해 20% 정도 앞서는 기간이 80% 이상이 지속된다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5년 기준의 성공적인 투자자의 비율, 계략적인 모델. 5년 기준 지수 상승률. 연평균 대략 7%, 누적 수익률 40%. 누적 10% 상회는 전체 투자자 중 3%. 시장 수익률 수준은 전체 투자자 중 10%. 시장 수익률 하회는 전체 투자자 중 37%, 연평균 시장 수익률 마이너스 10%는 전체 투자자 중 50%. 팩트체크 코스피 불장이라는데 개인 54%는 평균 931만 원 손실 중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의 주요 내용. 2025년 11월 10일 연합뉴스가 NH투자증권에 의뢰해 10월 30일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의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240만 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수익이 발생한 투자자 비율보다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코스피 지수는 연초 2400에서 4087로 70.3% 상승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의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240만 1,502명 가운데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는 54.6%였다. 이들의 손실 금액은 총 12조 2,15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31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10월 30일까지 NH투자증권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 중 매도로 수익이 발생한 고객과 손실이 발생한 고객의 비율은 각각 71.5%와 28.6%였다. 손실 발생 고객의 총 손실액은 3조 11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613만 원 수준이다. 수익이 발생한 고객의 총 수익은 5조 9,30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83만 원이었다. 3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비중은 전체 수익을 낸 투자자의 3.4%였다. 5. 주식 투자에서 실력으로 성공하는 비율. 이 표는 예탁결제원 자료를 안도걸 의원실에서 추정한 것이다. 2023년 말 보유금액별 상장 주식 소유자 현황. 5천만 원 이하가 전체 투자자 수의 85.41%지만 금액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3억 원 이상 투자자는 투자자 수로는 2.7%이고 금액 비중으로는 전체의 60.7%였다. 투자 실력이 있다면 미래에도 같은 정도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주식 투자의 시장 수익률이 장기 평균 약 7%이므로 이런 실력자들은 계속해서 투자하고 남들보다 큰 금액을 투자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0년간 2억 원을 연간 7%의 수익을 낸다면 대략 만기 금액은 7.74억 원이다. 따라서 이전 표를 참고하면 실제 실력 있는 사람은 2%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수한 결과가 자신이 아니라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에 의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문가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자신이 실력이 있는 사람은 0.5% 정도라고 볼 수도 있다. 6. 물가와 돈의 가치의 하락.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출 목적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준연도 2020년 배구로 하여 측정한다. 실제 체감 물가와의 차이는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를 1.2%만 반영하는 데 있다. 주거 비용은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 표는 KOSIS 국가통계 포탈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는 51호부터 114.18로 상승하였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구성과 비중은 아래와 같다.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의 비중이 1.2%이다. 최근 30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은 4배 이상이고 임금 상승률은 2.7배 수준이므로 실질적으로 돈 가치는 30년 전에 약 33% 정도가 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약 마이너스 3.6%이다. 7. 투자와 직접 비용. 직접 비용. 투자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으로는 수수료, 세금, 그 외 비용과 같이 자산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매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시세를 관찰하고 주문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자의 시간과 비용도 들어간다. 수수료 성격의 비용. 매매 또는 상품 가입에 따라 손익에 관계없이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 있다. 수익금에 따른 비용. 대표적으로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있다. 성과보수를 지불하는 경우는 이 보수도 수익금에 따른 비용이다. 투자 대상과 투자 상품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 그리고 투자자의 분류에 따라서 세금의 적용이 달라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소득에 따라서 누진과세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도 추가적으로 수익금의 약 8%를 부담한다. 8. 비용과 기대 수익률의 비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만 원을 주는 것과 동전을 던지지 않고 5천 원을 주는 것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5천 원을 받는 것을 선택한다. 일정한 금액의 기본 비용은 거의 반드시 일어나는 때가 많다. 이에 비해서 투자 수익은 불확실하므로 비용 대비 수익은 어떤 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보통은 비용 대비 평균 기대 수익이 2배는 되어야 하는데 보수적인 사람은 비용에 비해 3배에서 5배의 평균 기대 수익이 나와야만 선택할 수도 있다. 9.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높은 수익을 낸 주식이나 섹터 ETF에서 미래에도 같은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낸다는 보장은 없다.
이에 비해서 일정 정도의 비용은 매우 확실하게 들어간다. 매년 수익률 상위 5% 투자 대상은 50%에서 300% 정도의 수익이 나지만 이를 예상하고 투자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이렇게 예상하는 투자는 손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2. 국내 투자 대상의 수익률과 비용. 국내 투자는 절세 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되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종목 선정, 마켓 타이밍, 포트폴리오 관리, 정보 분석이 해외 투자에 비해서 쉽다. 자산의 매매 수수료도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다만 한국 자체의 리스크나 원화 리스크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증권사 위탁계좌, IRP, 개인연금 운용을 할 때 예금, RP, 발행어음, CDNMMF ETF, 단기채권 ETF를 예금과 비슷하게 단기 또는 중기 유동성 및 안정적 수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높다. 국내 주식의 연수익률은 7%, 투자기간은 5년, 매매 차익은 비과세, 온라인 거래 비용은 투자금의 약 0.24%, 종목 선정과 포트폴리오 관리에 높은 실력이 요구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지수형 ETF, 국내 주식형 ETF는 비용 차감 후 수익률은 5%에서 7%이다. 매매 차익은 비과세된다. 수수료는 국내 지수형 ETF는 비용이 낮다. 국내 채권은 연수익률이 2.5% 이상으로 기간이 길수록 신용도가 낮을수록 올라간다. 매매 차익은 비과세된다. 소액 채권 매매는 정액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있어 수수료 비율이 올라간다. 배당, 이자, 분배금은 매년 2에서 4% 수준으로 수익금의 15.4%가 원천 징수된다. 이 부분이 큰 투자 대상은 절세 계좌 활용 효과가 높다. 일반 투자자는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및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모든 채권 투자자의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된다. 대부분의 이자, 배당, 분배금은 15.4%가 원천 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포함된다. 국내 채권형 펀드 및 ETF, 국내 기타 펀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15.4%가 원천 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포함된다. 11. 펀드의 클래스와 특징. A클래스 선취수수료형은 가입 시 선취수수료로 보통 1%를 내고 더하기 낮은 판매 보수를 받아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C클래스 환매수수료 없음은 선취수수료가 없는 대신 판매 보수가 높고 단기 투자자에 유리하다. E클래스 온라인 전용은 판매 보수가 낮고 선취수수료가 없다. 이 펀드는 ISA 중개형, 개인연금에서 운용하기 좋다. 12. 대표적인 절세 상품과 핵심 내용. ISA 중개형은 소득이연, 과세이연, 손익통산이 된다. 보유기간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세 수익의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ISA 계좌 내 국내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및 ETF,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된다. 국내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및 ETF의 손실은 손익통산에 적용된다. ISA 중개형의 납입 한도는 매년 2천만 원씩 증가하여 1억 원까지이다. ISA에서는 고배당 주식과 리츠와 같이 분배금이 커지는 대상에 대해 투자하면 절세 효과가 높아진다. 다만 국내 상장 해외 펀드나 ETF는 대부분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납입 한도가 있는 ISA의 절세 혜택을 낭비하게 된다. 개인연금은 연간 납입금 9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소득의 경우 납입금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납입금의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연, 과세이연,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1,500만 원 이하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70세 미만 5.5%, 70세에서 80세 미만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된다. ISA와 다르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모든 수익금은 연금소득세 대상이 된다.
개인 투자자용 국채는 1년에 2억 원까지 5년, 10년,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으며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수령하고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채권 매매에 따른 수수료와 세금. 국내 채권의 매매 수익은 비과세된다. 채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다. 아래 표는 대략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거래할 증권사를 선택할 때 내가 거래하고 싶은 채권이 있는지와 수수료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채권 거래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된다. 만기가 되면 증권사에서 만기 상환 금액과 만기 시에 받을 이자를 받아서 이자소득세를 공제하고 입금하고 이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이 표는 채권에 관한 수수료를 정리한 것이다. 장내 채권의 매입 매도의 수수료는 각각 0.006%에서 0.1%이고 0.1%는 기간이 2년 이상인 채권이다. 국채 3년물과 같이 위험이 낮은 채권의 수수료가 적다. 소액 채권은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경우가 있다. 장외 채권은 매수 매도 시에 각각 0.2%에서 0.3%의 스프레드를 적용한다. 비고, 장외 채권의 스프레드 적용은 외화 환전과 비슷하게. 예를 들어 기준 수익률이 4%인 채권이 있다면 증권사가 가진 장외 채권을 팔 때는 수익률을 3.8%를 적용해서 비싸게 팔고 매입을 할 때는 수익률을 4.2%를 적용해서 싸게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14. 은행이 취하는 이익.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권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다. 15. 펀드와 ETF의 총비용. 펀드의 총비용은 운용자산의 약 2% 수준이다. 펀드의 총비용은 운용보수 더하기 판매보수 더하기 수탁보수 더하기 사무보수 더하기 펀드 수수료 더하기 펀드 운용 중에 지불하는 비용이 있다. 따라서 펀드의 총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벤치마크의 다른 기관의 가격이 같을 때 펀드와 비교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펀드의 총비용을 차감한 수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펀드를 선택한다. 위탁 계좌의 온라인 주식 매매의 수수료와 거래세의 총합은 약 0.24%이다.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경우 분산 투자와 기간 분할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펀드 가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낮을 수 있다. 다만 소액 투자의 경우에는 종목 선정과 관리 비용이 펀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높게 들어갈 수도 있다. 40년 펀드 모든 비용 차감 후 수익률 5%와 포트폴리오 운용 수익률 6%와 6.5%의 차이. 투자금 1억 원의 수익률에 따른 만기 금액. 펀드 5% 수익률 25년 운용은 만기 3.39억 원, 포트폴리오 6% 수익률은 4.29억 원, 포트폴리오 6.5% 수익률은 4.83억 원이고, 펀드 5% 수익률 30년 운용은 만기 4.32억 원, 포트폴리오 6% 수익률은 5.74억 원, 포트폴리오 6.5% 수익률은 6.61억 원이다. ETF의 총보수는 국내 ETF는 0.07에서 0.1%, 해외 ETF 대형은 0.05%, 고비용 ETF는 0.3% 이상이다. 총비용은 총보수 더하기 거래비용 더하기 벤치마크 추적비용 등이다. 실제 투자 시에 ETF의 총비용은 매매수수료, 차입이자, 스프레드 비용이 들어가서 비용이 매우 높은 경우도 많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크의 가격이 같은 때의 기간별 ETF의 가격과의 차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그림은 투자 대상 벤치마크와 ETF 가격 비교를 통한 총비용을 구하는 방법에 관한 그림이다. 벤치마크는 검은 선으로 벤치마크의 A와 B의 가격은 같다. 이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C와 같이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로 총비용을 구한다. 이 그림 외에 선취수수료와 환매수수료가 계약건별로 들어간다. 코스피 200 펀드의 총보수는 0.65%, 코덱스 200 ETF의 총비용은 거의 없다. 코스피 200 2021년 7월 19일은 432.25이고 2025년 7월 21일은 431.60이다. 기간은 1464일이고 4.01년이다.
이때 코덱스 200 2021년 7월 19일의 가격은 39,389원이고 2025년 7월 21일은 43,702원이다. 위의 코스피 200 지수는 배당을 포함하지 않고 아래의 ETF는 배당이 포함된다. 이 기간 동안 4번의 배당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동기간 동안 약 10.4%의 배당이 포함돼서 오히려 ETF의 가격이 오른 것이다. 16. 특히 주의할 고비용 ETF. 보일, 천연가스 ETN, 인버스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ETF 등의 총 비용은 연간 30%에 달하기도 한다. 투자 대상 벤치마크인 경우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해도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고비용 ETF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 또한 비용이 높으면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보통 ETF보다가 인버스 ETF의 비용이 크고 보통의 ETF보다가 레버리지 ETF의 비용이 크다. 천연가스와 같이 창고 비용이 들어가서 선물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는 ETF는 매우 비용이 크다. SQQQ,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인버스의 대략적인 비용은 나스닥 100이 2021년 10월 25일 15,850에서 2023년 7월 10일 15,850인데 이때 SQQQ는 2021년 10월 25일 750에서 2023년 7월 10일 373이 되었다. 이 기간은 624일이고 1.71년이다. 이 기간 비용이 약 마이너스 50%이므로 연간 약 마이너스 30%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이면 설령 하락을 맞춘다 하더라도 수익이 적을 수 있고 반대로 틀리면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QQQ, 나스닥 ETF의 가격은 2021년 10월 25일 370에서 2023년 7월 10일 365로 1.71년간 비용이 마이너스 1.4%이므로 연간 마이너스 0.8%로 비교적 비용이 작다. 17. 해외 투자와 비용. 해외 투자의 비용으로는 양도소득세, 수수료, 배당 및 분배금에 대한 세금, 종목 선정 비용, 시장 타이밍에 필요한 비용, 환해지 비용,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 등이 들어간다.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 펀드 보수. 수수료, 일부 펀드나 ETF는 수수료가 매우 높다. 배당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도 15%에서 30%까지 부과된다. 환해지 비용, ETF, H는 환해지 비용이 추가된다. 종목 선정 비용, 정보 수집이나 해석의 비용이 많이 든다. 시장 타이밍에 필요한 비용, 뉴스나 차트 등을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 투자 대상에 대해 잘 모를수록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해외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일부 종목은 조세조약상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배금의 30%가 과세된다.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을 크게 주게 된다. 미국 LP. 에너지, 원자재, 인프라 관련 종목이 대표적이며 분배금, 배당 유사소득으로 분류되어 30% 원천 징수된다. 미국 PTP. 종목을 매도할 경우에는 수익금이 아니라 매도대금의 10%를 원천 징수하도록 했다. 200여 개 종목이 지정되었으며 주로 원자재, 에너지, 인프라, 부동산 관련 ETF와 ETN이 포함된다. 예시, 원유, 천연가스, 금, 은, 농산물, 인프라, 부동산 관련 ETF. 수익이 7%인데 원천 징수가 매도대금의 10%라면 쉽게 손실을 보게 된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에 관한 강의는 다음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클래스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